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죠. 극적으로 종료가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파열음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물밑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국이 쌓아올린 불신의 벽이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지소미아 유예부터 앞으로 한일 관계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오늘 아침, 어저께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미 많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이 부분을 연장을 했는데, 청와대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주 이 고뇌에 찬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명분이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깊은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에 좀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료를 밀어붙였다고 해도 여론보다는 좀 덜했을 것인데 진보나 보수 이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양쪽에서부터 다 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 이런 부담을 떨쳐냈다는 그런 좀 현실적으로 많이 고려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현실적으로 아주 그래서 제가 참 이 고뇌에 찬 큰 결단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분, 원칙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양쪽이 일보씩 다 양보를 해서 한일 간에 대화의 물꼬를 트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한일 있습니다. 양쪽이, 네. 양쪽이 둘 다가 좀 어려운 결정들, 명분 문제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본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하고 또 그리고 큰 의미는 우리 대화하자 이런 걸 전 세계에 알린 것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의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압박이 좀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아니, 압박이라고 하긴 곤란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미국이 무책임했어요. 지소미아는 미국의 발전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지소미아 자체가 아주 좀 엉망인 협정이에요. 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 되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자 의미에서 미국이 주선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소미아 종료됐었을 때 미국이 아주 무책임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 가운데 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한쪽 편 들지 말고 일방적으로 일본 편 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 편 들었는지 가운데 서 있었는지.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 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좀 엉망이었어요. 네. 일본이. 미국이. 그래서 근데 어떤 미국이 좀 이번에 역할을 했다면 아마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압력이라고 하기 이상하고 미국이 압력이라기에는 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압력 압박이나 압력이란 단어보다도 미국의 입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원래 아주 그전 안 그러면 미국이 무책임하잖아요. 미국이 하자고 해놓고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쪽에서는 종료를 유예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갱신을 결정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좀 포함이 되나요? 예, 포함이 되겠죠. 갱신이냐 이 양국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우리 한국말 가지고 미국으로 번역을 해야죠. 우리가 발표를 가지고 써야지. 미국에서 쓴 용어를 우리가 쓸 필요 없잖아요. 유예했죠. 유예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요?
글쎄요, 그 미국이 참 트럼프 정부는 이 장사꾼처럼 이 외국과 거래를 해가지고 네. 아주 아빠는데 그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 미국이 그 동맹국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일단 줄다리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거 미국의 어미가 중재 역할로 이번에 유의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좀 우위에 서서 이번에 방위비 분담 문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심리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편안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당신들을 자꾸 얘기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저 방위비 부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예, 네. 예. 자, 일본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이 지소미아 결정을 외교 성과다, 완전한 패배다, 완전한 승리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축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아베 총리의 말이 좀 많이 자극적이라서요, 우리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베는 분도 이런 국민 상대로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국민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자국민 상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좀 유치하잖아요. 그런 말 표현이. 그러면 한국이 지소미아 유해에서 손해본 게 뭐 있어요? 손해본 게 저희들도 없어요. 네. 우리가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떤 지소미아 잠정이에요. 잠정적으로 이해했고, 네. 이걸 가지고 또 일본도 화이트리스트 이제 이 문제를 협상하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제 큰 성과죠. 일본으로서도 성과고, 저희들도 성과고. 다음에 손해냐 이기냐 하면 일본도 손해본 게 없고, 우리도 손해본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자국민 상대로 정치 선전하는 거 그런가 해서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보기에는 일국의 수상이나, 일국의 수상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네.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느낌을 가져요. 네. 예.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게 외교에서 그런 게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유치하죠 좀. 예. 네. 외교 쪽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쪽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는 그런 관계인데 유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잠정적 합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정적 합의 어떤 의미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잠정적 합의하면서 조건이 화이트리스트 문제거든요. 네. 거기서 제외한 문제인데 안보 의혹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안보 의혹이 아니다. 이 얘기는 곧 안보 비의혹 내지는 적대 우기라 하는데 그럼 군사정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이 논리적으로 자가 당착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할 수 없잖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원칙대로 그러면 그 원인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처리하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대화하자 이 대화의 장까지 끌어냈잖아요. 일본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본격 대화해야죠. 만약에 그까지 화이트리스트 문제 고집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소미아 하시라도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잠정적 합의라는 거 결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담보를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군요. 같이 협상에 응하겠다 이렇게 답했죠. 네. 그래서 이제 큰 성과죠. 예. 네. 그래서 대화해야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 나빠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쪽에서도 정의 안보실장이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의례적인 이 브리핑을 하면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 중에요. 실질적으로 일본 측에서 8월 13일 지소미아 종료 후에 일본이 협의 제안을 해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공식적인 브리핑이니까 그건 믿어야죠. 신뢰가 아니라 그런
이거 수면 하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갔죠. 일본하고 네. 간에 수면 하에서 말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대화가 보조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죠. 예. 네. 아무래도 뭐 일본 쪽에서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뭐 you try me라 그래서 우리서 실험해보라. 이게 아주 그 강한 의조의 얘기거든요. 정리 안보실장이 이야기하는 거네. 결국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뭐 그것도 너무 강한 표현을 하지 말고요. 일단 대화의장이 만들어졌다. 뭐 이 정도로 서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대화의장이 만들어졌다. 예. 자, 일본 수출 규제 해소, 강제징용 판결 여기에 대한 보상 방안이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 당시 제안했었죠. 1+1+알파 이걸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지소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그전에 한일 관계 근본원이라고 일본이 근본원인이라고 하는 그 강제동원 그 배상 문제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문 의장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뭐 이 피해자 단체하고 조율된 것도 아니고 네. 정부 측하고 얘기된 것도 아니고 문희상 의장님의 개인적인 그 하나의 그 해법이죠. 네. 해법인데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뭐 무슨 그 컨센서스를 이뤄낸 그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특히 위안부에서 국민 성리 문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할 문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요. 네. 시민사회단체나 피해자 단체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다음에 이거 위안부 그 재단 남은 돈 이 문제도 그 위안부 정대들이라든지 위안부 이 단체들하고 네. 논의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얘기가 나와서 그분들이 좀 가슴이 아파 있습니다. 위안부 관계자들이나 네. 이 피해자 단체야 그 정도 민상 의장님의 그 충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봐야 된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의원님.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요. 그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타케오 전 관방장관 아시죠? 네. 예.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문희상 안이 통과되면은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뭐 개인이 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걸 어느 정도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 민상 의장님 안이 구체적으로 뭔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네. 가무라 간사장은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환영하겠지요. 일본 기업에 묻지 않겠다. 네, 일본 쪽에서는 환영을 한다. 네. 환영할 수밖에 없죠. 네.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 묻지 않겠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걸 민상 의장님의 진정한 뜻을 일본 측에서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상 의장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간에 우리 우호 증진 관계 정상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아주 자의적으로 일본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달 12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일 양국 정상회담 추진 합의 이렇게 합의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우선 둘이서 양 정상이 악수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웃지도 않고 아주 서먹서먹했는데 이웃나라인데 악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관계 정상화 시켜 나가야죠. 이제 한 1년 정도 꽁꽁 붙였는데.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 두 번째 문제치고. 네. 양국 국민들이 한일 관계 우호 증진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그 법안 자체는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하고 정의당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일부 진보 쪽에서는 실망했다. 야당은 국민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정치판은 각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박수 쳐줘야 되고요. 네. 아, 한일 관계는 나빠도 좋다. 또 나빠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선다 하면은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계 좋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 제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 회장님이시라고 반갑다고. 예. 네. 예. 자, 전국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지금 단식 농성 이어지고 있는데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귀국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사실 단식을 시작한 건 선거법 때문이다. 잘 싸워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황 대표의 단식 의원님께서는 중진의이신데 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죠? 네.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좀 웃음이 나와요. 어느 국민도 지금 단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단식은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오히려 단식의 이름을 좀 더럽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때문에 단식한지를 모르겠어요. 네. 한창 자유한국당 내에서 서해식이다, 김세현 의원처럼 그냥 해체라 이렇게 나온 와중에 그 뒷날 뜬금없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네. 그 단식하는 이유가 지소미아 때문에 처음에 지소미아 때문에 단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저께인가는 아니 지소미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또 계속 단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주 단식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 네. 코미디 같기도 하고 뜬금이 없어요. 너무 애들 장난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좀 쓴소리 좀 하고 싶어요. 네.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또 단식의 뜻을 잘 모르고 단식은 목숨을 건 투쟁이에요. 투쟁. 예? 어떻게 단식이 그런 식으로 단식을 합니까? 네. 예. 그래도 의원님 제1당의 야당 대표인데. 제1당 야당 대표답지가 않아요. 그렇게 답지가 않다.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화가 나요, 화. 그리고 어디 저도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빨리 황교안 대표께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투쟁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곡히 진언드리고 싶어요. 네. 국회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투쟁하는 게 좋다. 국회 예산국회에다가 지금 패스트트랙 국회 싸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단식에서 되는 문제입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자, 27일이면 내일 모레인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게 이제 본회의 부의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경제 대치 자체가 아주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다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까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차가 큽니다. 이 극적인 합의는 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책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별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떤 대응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저는 한국당에 제가 참 20대 국회 너무너무 실망해서 배치도 안 달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국회 정치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처음이에요. 네. 좀 대화를 해야 돼요. 걸핏하면 장애투쟁이다, 걸핏하면 삭발이다, 밖에 나가서 싸우면 이제 국회라고는 좋은 이 전장을 가지고 왜 밖에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나몰라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단식이 나고 장애투쟁해버리게 되면 대화가 정치장에서 정치가 실종됐어요. 여의도가. 정치가 실종이 됐다. 네. 좀 여의도는 정치하라는 곳이에요. 근데 정치 실종됐어요. 참 깝깝합니다.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토론하면서 풀어나갈 일들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국회의원 사람으로서 자괴감 느껴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여야 사당이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나라든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 몰라서 대화를 거부하니. 어쩌면 또 이 나라를 올 수도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요. 예.
뭐 이럴 때 어느 분이 뭐 솔로몬 지혜라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예. 이 상황에서는 탈출구 타겟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화 상대가. 예. 예. 아, 네, 아무튼 뭐 연말 한 해도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전국이 좀 술술 풀렸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아, 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